ICT 기술 이야기 임진철입니다. 지난 12월 9일이었죠. 구글에서 새로운 양자 컴퓨팅 칩 윌로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언론에서도 이 부분을 크게 다루었죠. 사실 구글은 양자 컴퓨팅 로드맵을 가지고 있고 이 로드맵에 맞추어 가지고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폭스테일이라고 최초의 양자 컴퓨팅 칩을 발표를 했고 18년도와 19년도에 브리슬콘과 시카모어를 각각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 윌로우를 발표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윌로우는 그 의미가 좀 남다릅니다.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윌로우 공개 이후에 이 구글의 주가가 상당히 상승을 했고, 그리고 구글뿐만 아니라 다른 양자 컴퓨팅 스타트업들도 그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아마 구글의 이러한 윌로우의 발표가 양자 컴퓨팅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시장의 기대가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12월 9일 날 발표한 윌로우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새로운 칩인 이 윌로우에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서 봐야 될지에 대해 가지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로우 발표는 줄리안 켈리 퀀텀 하드웨어 디렉터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이 줄리안 켈리가 얘기한 윌로우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퀀텀 코히어런스 타임이 기존 시카모에 비해 가지고서 5배가 증가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슈퍼컴퓨터에 비해 가지고서 그 성능이 상당히 비약적으로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퀀텀 에러 커렉션 임계치 아래에서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것인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퀀텀 코히어런스 타임이 시카모어에 비해서 5배가 증가했다라고 했는데, 이 코히어런스 타임이 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 양자 컴퓨터라는 것은 양자 물질의 성질을 이용해서 만든 컴퓨팅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양자 물질은 외부의 작은 자극에도 그 성질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양자의 성질을 유지하는 시간을 코히어런스 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히어런스 타임이 증가했다는 것은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서 연산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증가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장점으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시카모아에서는 20 마이크로 세컨즈였는데 이 윌로우에서는 100 마이크로 세컨즈로 5배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가 슈퍼컴퓨터로는 10의 25승 년 걸리는 연산을 이 윌로우 칩의 양자 컴퓨터에서는 5분 만에 처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슈퍼컴퓨터보다 양자 컴퓨터의 연산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것은 여러 번 우리가 들어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크게 놀랍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서 RCS 벤치마크란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랜덤 서킷 샘플링이라고 양자 컴퓨팅의 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가 퀀텀 에러 커렉션 임계치 아래에서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윌로우의 가장 중요한 특징, 구별점은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오류가 존재합니다. 큐비트의 상태가 바뀌는 비트 오류라든지, 그리고 위상이 바뀌는 위상 오류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오류 발생률이 한 0.1%쯤 됩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팅에서 처리를 하는 연산량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0.1%의 오류율은 너무 높습니다. 복잡한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수억에서 수십억 번 연산을 하게 되는데 1000번 연산하면 한 번 오류가 난다. 이것을 적용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양자 컴퓨팅을 가지고서 연산을 수행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양자 오류 보정을 반드시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자 오류 보정을 QEC, 퀀텀 에러 커렉션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필요하죠. 그러면은 어떻게 오류 보정을 하느냐? 기본 원리는 고전 컴퓨터하고 유사합니다. 고전 컴퓨터도 초창기에는 오류가 많았기 때문에 보정이 필수였고 지금도 보정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어떻게 해서 보정하느냐? 바로 중복 저장하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중복 저장하는 방법이 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컴퓨터의 비트는 0과 1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0과 1에 해당하는 정보를 000, 111 세 번씩 중복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11 들어가 있는데 세 번째에 있는 비트가 오류가 나가지고서 1이라는 정보가 아니라 0으로 바뀌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나머지 두 개하고 비교를 해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이 오류가 난 비트를 복구를 하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정보를 저장하는데 이제 1비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3비트가 사용이 되게 되는 거죠. 물론 양자 컴퓨터는 이거보다는 좀 더 복잡한 모델을 가지고 있지만은 기본적인 원리는 이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큐비트가 물리적인 큐비트, 피지컬 큐비트와 논리적인 큐비트, 로지컬 큐비트 두 가지로서 우리가 좀 구분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 물리적인 큐비트, 피지컬 큐비트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물리적인 큐비트입니다. 하나하나가 큐비트가 되겠죠. 그런데 로지컬 큐비트라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정보를 저장하는 것과 그리고 오류를 보정하는 큐비트들이 다 모여가지고서 하나의 묶음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서는 이 논리적인 큐비트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한 가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양자 컴퓨터는 그 오류가 연산을 처리할 때도 발생을 하는데 오류를 보정할 때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오류의 발생이 오류 보정보다 크게 되면은, 즉 보정하는 것보다 새롭게 발생하는 오류가 더 많을 경우에는 그 결함을 감내하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실현이 되려면은 오류 발생률이 오류 보정 인계치보다 낮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사실은 양자 컴퓨터들이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윌로우에서 바로 이 오류 보정 인계치보다 낮은 최초의 양자 칩을 이제 만들어낸 것이죠. 윌로우가 바로 이 오류 보정 인계치보다 낮은 최초의 양자 칩이다. 이렇게 구글에서 발표를 한 것이죠. 보시는 것처럼 전 세대 제품이었던 시카모어 같은 경우에는 에러 커렉션에 비해 가지고서 로지컬 에러의 발생 비율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운영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윌로우를 보시게 되면은 하드웨어의 규모가 커질수록 로지컬 에러가 상당히 크게 감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의 실현 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 상당히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글뿐만 아니라 양자 컴퓨팅 스타트업들도 주가가 상당히 오르고 그리고 사람들의 주목을 더 받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발표를 하셨던 줄리안 켈리는 구글 블로그에서 양자 컴퓨터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남겨두셨어요. 이분이 원래는 AI 전문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동료들이 아니 왜 잘 나가고 있는 AI를 하지 않고 양자 컴퓨팅으로 갈아탔느냐라고 질문을 한다고 해요. 그때 자기가 했던 대답은 AI도 그렇고 양자 컴퓨터도 그렇고 세상을 바꿀 기술이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가 결합된 AI는 그 도약의 단계가 상당히 클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맡고 있는 부서의 이름도
퀀텀 AI라고 지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사실은 저도 이 말에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AI도 세상을 트랜스포메이션 할 수 있는 기술이고, 그리고 양자 컴퓨터도 세상을 트랜스포메이션 할 기술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만나가지고 이루는 시너지가 얼마나 클지 사실 상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시너지를 이룰지도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고요.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ICT 기술 이야기의 임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